프라첸 가도를 따라 갖가지 빛깔의 복장을 한 기병부대가 질주하고 있었다. 그중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선두에 서서 빠른 걸음을 크게 내디디며 나란히 달려왔다. 한 사람은 하얀 깃털이 달린 모자와 검은 군복 차림에 꼬리를 짧게 깎은 밤색 말을 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흰 군복을 입고 검은 말을 타고 있었다. 이것은 두 황제와 그 시종들이었다. 꾸뚜조프는 일부러 전선에서의 노병다운 자세를 취하고 병사들을 향해 차렷의 호령을 하고 경례를 하면서 황제에게 다가갔다. 그의 자세도 거동도 갑자기 일변했다. 그는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내리지 않는 망료의 한 사람이란 태도를 취했다. 그는 분명 알렉산드로 황제를 불쾌하고 놀라게 한 짐짓 공손한 빛을 띠며 말을 다가 세우자 황제에게 경례했다. 그러나 불쾌한 인상은 맑게 갠 하늘을 흐르는 엷은 안개처럼 황제의 싱싱하고 행복한 얼굴에 잠깐 스치고 지나갔을 뿐 곧 사라졌다. 황제는 국외에서 볼콘스키가 처음으로 그를 보았던 그 올미초의 열병식 때에 비하면 건강을 상한 뒤인 탓인지 이날은 좀 수척해 보였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잿빛 눈 속에는 역시 같은 위엄과 온화한 표정이 융합되어 그지없이 매혹적이었다. 그 엷은 입술에는 여전히 어떻게라도 변할 수 있는 표정과 젊고 마음씨가 곱고 순진한 그러면서도 지배적인 표정이 떠 있었다. 올미초의 열병식 때에는 한결 장엄하게 보였던 그가 여기에서는 도리어 쾌활하고 정열적이었다. 그는 삼베르스타의 길을 빠르게 달려왔으므로 약간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었다. 그리고 말을 세우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자기와 마찬가지로 싱싱하고 그리고 활기에 찬 망료들을 돌아보았다. 차르토리쥐스키는 노보실리셰프, 볼콘스키 공작, 스트로가노프, 그 밖의 화려한 복장을 한 쾌활한 젊은 사람들이 아름답고 잘 손질되어 있는 기름이 흐르는 약간 땀이 밴 훌륭한 말을 타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미소를 짓기도 하면서 황제 뒤에 멈추어 섰다. 프란츠 황제는 혈색이 좋은 갸름한 얼굴을 한 젊은이였는데 아름다운 검은 앞말 위에 앉아서 무엇인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그는 흰 군복 차림의 자기 부관 한 사람을 가까이 불러 무엇인가 묻고 있었다. 틀림없이 몇 시에 출발했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겠지 하고 안드레이 공작은 옛 직위인 프란츠 황제를 관찰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의 회견을 생각해내며 미소를 금할 수 없었다. 두 황제의 시종들 중에는 러시아, 오스트리아 두 나라의 건위 연대와 일반 연대에서 뽑힌 용감한 전령 장교들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수가 놓인 마의를 걸친 아름다운 황제의 애마 예비마가 조마사에 의해 끌리고 있었다. 마치 활짝 열어 젖힌 창으로부터 신선한 들의 공기가 갑자기 답답한 방으로 물씬 풍겨오는 것처럼 지금 달려온 이 화려한 젊은이의 무리로부터 청춘과 정력과 성공의 확신이 어물한
꾸뚜조프의 잡몹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었다. 어째서 계시하려고 하지 않는 거요? 미하이 일라리오노비치 하고 알렉산드로 황제는 성급하게 꾸뚜조프에게 물으면서 동시에 공손한 태도로 프란츠 황제를 바라보았다. 폐하,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꾸뚜조프는 정중하게 몸을 굽히면서 대답했다. 황제는 가볍게 눈살을 찌푸리면서 잘 들리지 않는다는 듯이 귀를 기울였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폐하. 하고 꾸뚜조프는 되풀이했다. 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꾸뚜조프의 윗입술이 부자연스럽게 떨린 것을 안드레이 공작은 알아채었다. 아직 종대가 전부 모이지 않았습니다, 폐하. 황제는 알아들었지만 분명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는 구부정한 어깨를 움츠리고 옆에 서 있는 노보실리세프를 힐끔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꾸뚜조프의 말을 비난하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미하일 일라리오노비치, 우리들은 지금 쌀이 쓰인 초원에 있는 게 아니잖나. 종대 전부가 도착하지 않으면 시작될 수 없는 열병식과는 다르니까 말이지. 또다시 프란츠 황제의 눈을 바라보고 황제는 이렇게 말했다. 그 태도는 마치 설사 자기 편을 들어주지는 않더라도 듣기만이라도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프란츠 황제는 연방 주위를 둘러보면서 그 말은 듣고 있지 않았다. 폐하, 제가 시작하지 않은 까닭은 만약 알아듣지 못하게 되면 하고 미리 조심하는 듯이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꾸뚜조프는 말했다. 그의 얼굴은 다시 한번 가볍게 떨렸다. 제가 시작하지 않은 까닭은 말하자면 우리들이 있는 데가 열병식장도 아니고 쌀이 쓰인 초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고 그는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말했다. 일순 자기들도 모르게 눈과 눈을 마주친 시종들은 그 얼굴에 한결같이 불평과 비난의 표정을 띄었다. 아무리 노인이긴 하지만 저런 말버릇이 어디 있담. 단연코 용서할 수 없다. 하고 이들의 얼굴은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황제는 꾸뚜조프가 또 무엇을 말하지 않나 하고 기대하면서 찬찬히 주의 깊게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꾸뚜조프는 공손히 머리를 숙이고 역시 상대방의 말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얼마 동안 침묵이 계속되었다. 그러하오나 폐하, 명령이시라면 하고 꾸뚜조프는 머리를 들고 다시금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떤 판단도 스스로 내리지 않고 그저 명령에 복종한다고 하는 평범한 한 장군의 의조로 다시 바꾸면서 말했다. 그는 말을 몰아 밀로라도비치 종대장을 불러 세우자 공격 명령을 내렸다. 부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노브고로드 연대의 2개 대대와 아프쉐론 연대의 1개 대대가 황제의 옆을 앞쪽으로 전진하기 시작했다. 이 아프쉐론 대대가 통과해 갈 때 빨간 얼굴을 한 밀로라도비치는 외투도 입지 않고 군복에 훈장을 달고 큼직한 깃털이 달린 모자를 비스듬히 쓰고 힘차게 앞으로 말을 몰고 나와 용감하게 경례하면서 황제 앞에 말을 세웠다. 장군, 성공을 빌겠소. 하고 황제는 그에게 말했다. 폐하, 저희들은 전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폐하. 그는 시종들의 냉소를 자아내면서 서투른 프랑스의 발음으로 즐겁게 대답했다. 밀로라도비치는 말머리를 빙글 돌리자 황제의 조금 뒤에 멈추었다.
황제의 존재에 용기를 얻은 아프쉐론 연대의 병사들은 씩씩하고 힘차게 보조를 맞추면서 두 황제와 그 시종들의 옆을 지나갔다. 여러분 하고 밀로라도비치는 자신만만하고 들뜬 커다란 목소리로 외쳤다. 분명 그는 사격 소리와 전투의 기대와 황제 옆을 힘차게 지나가는 용감한 아프쉐론 연대의 병사들, 적 수보로프 시대로부터의 전우들이 씩씩한 모습으로 황제 앞을 통과해가는 모습을 보자 극도로 흥분되어 황제의 존재마저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았다. 알겠나? 마을을 점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하고 그는 소리쳤다.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병사들은 노호했다. 황제의 말은 이 예기치 않은 고함에 뛰어 물러섰다. 러시아에서의 열병식 때부터 황제를 태워온 이 말은 이곳 아우스테롤리처들에서도 기수가 무심코 가하는 왼발의 박차를 꾹 참으면서 마르스 들판에서와 마찬가지로 포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만 이 포성의 의미도 프란츠 황제의 검정말과 나란히 서 있는 까닭도 자기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이 이날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한 것도 전혀 알 까닭이 없었다. 황제는 미소를 지으며 측근자의 한 사람을 돌아보고 용감한 아프쉐론 연대의 병사들을 가리키면서 무엇인가 말하고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